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칼 표현하는 방법과 2D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칼 표현을 위해서 미리 맵을 하나 이렇게 찾아놨고요. 이 맵을 가지고 와서 아치라인의 재질 목록에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가 자, 여기 바로 나타나죠. 재질 속성에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데칼 하고 만들게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 가지고 온 원본 이미지는 PNG로 배경이 알파 채널로 투명 처리가 되어 있는 맵입니다. 재질의 나의 데칼. 자, 이 부분에 가지고 온 재질이 나타나고요. 자, 3D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D 창을 활성을 하고요. 카메라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벽의 일부분에 이미지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 시트지 이런 거를 붙이는 거를 이제 데칼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티커 같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면에다가 매핑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버리죠. 뒤에 면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투명이 되고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인테리어 메뉴에서 그림을 배치를 합니다. 벽면에 그림 배치. 자, 요 이미지 속성 들어가면요. 요 액자 프레임의 사용을 체크를 해제하고, 자, 재질을 우리가 방금 불러온 요 재질로 선택을 합니다. 이전 크기 설정 유지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자 여백 변수는 체크를 해지를 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에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치는 다시 한번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 자체가 맵이 아니라 일종의 객체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축이 나타납니다. 그 축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벽면보다 크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왼쪽에 나타나는 속성에서 바로 크기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높이를 한 2000 정도로 줄일게요. 자, 이 정도 크기로 변경이 됐고요. 나타난 축에서 다시 한 번 더 위치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하나 더 배치한다면은 이 축에서 복제 이동해 줄 수도 있겠죠. 복제 이동하고 크기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줄여주고요.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D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치하는 이런 3D 요소들도 있지만 주변에 스케일을 가늠하거나 주변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2D 객체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기도 하죠. 사람이라던가 주변에 뭐 스카이라인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2D 객체로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때 사용할 맵도 PNG,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PNG 맵이고요.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다운받아 놨는데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저는 포디움 브라우저에서 이 2D PNG 알파 채널 적용되어 있는 나무, 그리고 요 사람 맵은 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맵을 미리 다운받아 놨습니다. 아치라인 안에 들어와서요. 자, 인테리어 메뉴에 단일 객체 도구에 스프라이트 정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아까 다운받아 놨던 이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열기. 그리고 객체 높이 확인하시고요. 사람 키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투명도 체크를 해주시고 생성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저장하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2D 그룹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2D 그룹으로 생성되는 건 아니고 객체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객체. 자,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2D 사람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람, 여성, 나의 다른 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객체가 어디 있냐면 객체에 나의 다른 애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객체를 배치를 해볼까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3D에서 배치하겠습니다. 3D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자, 요 면, 기준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준면을 하나 선택을 해서요. 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2D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2D에서 이 심볼을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객체도 이렇게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바닥에서 조금 떠 있네요. 기준되는 면이 잘못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 높이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더 높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한 방법으로 자, 2D 나무도 한번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단일 객체 스프라이트 정의 찾기 눌러서요. 자, 2D 나무 그리고 높이 지정을 합니다. 한 2m 지정을 하고요. 생성하겠습니다. 자, 2D 트리하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나의 다른 동일한 카테고리예요. 확인. 자, 여기 카테고리는 열려 있으면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야지 이 목록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들어와 있네요. 자, 이거를 3D에서 마찬가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자, 요 면에 클릭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잘 배치가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사용을 해서 배치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D에서 보여지는 심볼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2D 심볼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기준, 중심, 요 객체의 중심을 선으로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 나무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선택하면 나무가 높이는 2000이고 너비는 1354.9 돼 있네요. 한 1300 정도를 기준으로 요 심볼을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래프팅에서 선을 선택을 하고요. 자, 요 사람의 요 중심을 요 대충 요 사람의 원의 중심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잘 찾아지지 않는데, 자, 이런 경우에 툴바에 참조 도구를 꺼내서 요 중심점 그리고 요 원 클릭하면 요 중심이 잡히죠. 1300의 절반인 650을 사이즈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요 정도네요. 꽤 큰데, 자, 650인데 나머지 이쪽으로 1300을 보내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650. 자, 화살표의 방향을 변경을 합니다. 요 마커의 방향 그리고 치수를 1300 지정하고 엔터 합니다. 혹은 이제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바꾸고 650에 곱하기 2. 그래도 결과는 이제 동일하게 1300으로 나타납니다. 이 선의 끝에 있는 요 회전 마커에서 복제물 회전에서 이렇게 90도 쉬프트 누르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기준을 만들어 준 것 뿐이고요. 자, 이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요 사람 심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객체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2D 모양 수정 선택을 하고요. 자, 2D 형태만 변경을 한다. 3D 모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하고요. 자, 요 객체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객체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편집한다고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나무와 연동해서 표현이 될 2D는 2D 요 그룹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룹에 나의, 수목, 식물 들어가면은 평면도에서 보는 요 식재 요 2D 그룹이 있죠. 자, 요걸로 한번 배치해 볼까요? 자, 한쪽을 여기 끝점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요. 자, 크기가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보다 엄청 크죠. 자, 요 크기를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이동의 스케일. 자, 스케일에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다음 점을 클릭하면 좋겠지만 다음 점 클릭하면은 이게 살짝 안으로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때 on draw 이런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on draw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가장 요 그룹의 끝점을 여기 우리 가이드라인 끝선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1300 사이즈에 얼추 이렇게 맞춰줬고요. 자, 편집이 완료가 되면 우클릭해서 객체 닫기 해줍니다. 자, 그럼 원본 객체 덮었을까요? 나오는데 뭐 저는 따로 저장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저장이 됐는데요. 지금 요 나무, 2D 나무를 편집하는 동안 3D 갱신이 이제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다시 3D 갱신 눌러서 화면 표시를 다시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나타났죠? 그리고 요거는 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그리고 객체를 다시 등록할 때는 이 원본 객체가 항상 3D 솔리드 상태로 남게 되는데요. 이 3D 솔리드 객체는 2D에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객체, 나의, 다른, 자, 2D 트리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2D 심볼 우리가 수정한 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자, 좀 떠 있네요. 그죠? 뭐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다중 복사 통해서 또 2개 더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2D와 3D가 서로 일치하는 형태의 2D 객체를 다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뭐 이 객체에 대해서 지금 이게 텍스처 처리가 되어서 좀 너무 눈에 띈다, 좀 눈에 덜 띄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재질에서 색상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블랙으로 모든 텍스처 변경하면은 같은 텍스처를 쓰고 있는 다른 요 객체 요소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모든 텍스처 변경. 같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너무 시커머니까 재질 찾기 해서 투명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 사람도 동일한 텍스처로 처리를 해주고 싶다면은 이 객체 위 텍스처 변경,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칼 표현과 2D 객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